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저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고급 영양학을 비롯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한 그 과목들을 같이 하게 될 최은미라고 하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약간 책임감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금액도 지불하셨을 거고 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들을 부탁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여러분들과 그 뒤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도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전년도 시험 문제 양상이 조금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보다 여러분들 와서 보니까 좀 의욕이 있어 보이고 엄청 조용하잖아요. 한 달쯤 지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기가 서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묻고 그런 분위기가 빨리 올 텐데 일단은 고급 영양학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이 시험에 임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강의 수가 좀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시험 문제를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물을 이렇게 촘촘하게 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도 걸릴 거니까. 그래서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이런 평가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면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합격하고 가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보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고급 영양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고급 영양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목이에요. 응용 과목. 그 응용 과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초 과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초 과목이 단단해야 응용 과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초 과목이 뭐냐, 우리가 영양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생화학, 생리학, 유기학, 식품학도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단단하지 않으면 이 모래성이에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실무를 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식단을 짜서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어떤가 하면 영양은 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영양을 공부한 사람들은 먹은 음식들이 내 몸에서 대사되는 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하잖아. 그리고 대사, 생화학 이런 것들이 다 기초인데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마다 생화학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한 바퀴만 돌리면 이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를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화학이 문제에 많이 나오느냐? 좀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영양학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이 생화학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은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나한테 자신감을 줘요. 내가 생화학을 한번 봤고 외우지는 못하지만 흐름은 알겠어 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면 거기에서 했던 그 대사가 요 말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돼. 저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엄청 내용이 많긴 한데 수도 없는 반복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굳이 애써 외우지 않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쓱 스며들듯이 외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영양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던 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부모의 임원이 돼서 그럼 식사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근접해서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지 나는 학부모 대표인데 영양 선생님을 너무 이해를 하겠는 건데 내가 그 회의 자리에 가서 학부모로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주방을 들여다보면은 도저히 그 주방에서는 나도 할 수가 없는데 부모님들은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지. 그거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 해 동안은 이제 양쪽 다리를 걸치고 회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 전날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일 이런 걸 할 건데 요렇게 할 때는 요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학부모 입장이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게 해버리면 결국은 이겨내잖아 우리는. 무식하게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고 오신 분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 학교가 3군데였는데 3군데 다 가 그래 지금.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식을 하는 그 어머니 모니터링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 가면 싫어해 선생님들이. 나 잘 모르는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서관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도서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합격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현실이 되게 힘들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렸고 너무 속상한 일인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그 교사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 회의할 적에는 항상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임용고시를 해서 들어온 선생님이다. 선생님으로 대우를 해라. 그리고 직접 전화하지 마셔라. 나를 통해서 전화를 하든지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하지 직접 전화하지 마라. 그 직접 전화를 받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쵸? 저도 막 댓글에 이상한 거 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오거든. 근데 그걸 직접 음성으로 듣는다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뭐도 있어야 되냐면 맷집이 있어야 돼. 맷집 뭔지 알지? 때려도 괜찮다. 나는 프로페셔널이니까 해봐. 막 부모님들이 막 실수 오겠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막지 말고 오라 그래. 와도 몰라. 나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라. 내가 들어서 좋은 건 내가 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 건 다 해줘요. 난 그건 얘기하고 싶어. 제가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이랬고 가서 아무것도 못해. 못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그리고 올해 11월이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영양학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식품학이나 이런 거 식이요법 모를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했단 말이지. 시험 치고 나오면 또 하나도 모르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미리 합니다. 이렇게 장황한 거는 이제 수업이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시험에 대한 일단 분석을 한번 간단히 기출문제 한 10년 정도 것만 어떻게 영양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나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 자료도 뭐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단원들, 뭐 탄수화물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뭐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다 나왔고, 요건 안 나올 거야 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대사가 문제가 제법 나왔어요. 그 대사는 뭐냐면 생화기거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지질, 단백질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 기본이 돼서 나옵니다. 그다음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경우는 생리학을 좀 알아야지 돼. 생리에 이 무기질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앞에 부분은 영양학이고 뒤쪽에는 생화학, 생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목차를 보면은 탄수화물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밑에 무기질을 보면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뭐 수용성, 지용성으로 나눠서 강의하지 않아요. 관련된 대사를 먼저 배우고 하는데, 그거는 이 뒷부분에 있었던 생화학 파트를 보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저기서부터 나가지 않을 거고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이 끝날 쯤이 되면 한 2월 말쯤까지 이게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에너지 대사 파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각 영양소 사이의 대사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소화 대사에 대한 생리 부분을 마친 다음에 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할 건데 처음에 할 때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 4-5번은 다른 과목들 속에서도 또 언급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될 거라서 잘 모르면 체크마크만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저건 순서인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생리생화학의 1단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소화대사까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급영양학으로 넘어와서 탄수화물, 식이섬유,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까지 하고 나서 무기질과 비타민을 하기 전에 호르몬 대사 부분을 생리를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리에 해당하는 호르몬 대사를 알아야 밑에 있는 무기질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고, 그리고 나머지 무기질들도 혈액 대사, 골격, 비뇨기, 항산화 대사에 필요한 그러한 미량 영양소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순서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저 믿고 딱 한 번만, 한 바퀴만 꼼꼼히 보자. 알든지 모르든지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려보면 나중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다 그려져. 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릴 수 있는, 못 그리더라도 그려놓은 그 모식도들이 이해가 될 수만 있어도 너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요. 그걸 모르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엘리트 야구 선수팀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막 아무거나 먹는다고 감독님이 먹는 거,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하셔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부는 안 하잖아. 열심히 운동만 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뭐 운동 전후에, 시합 전후에, 뭐 훈련 전후에 먹는 것들을 뭐 이렇게 그냥 퉁 던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꼼꼼히 해보자 그래서 운동생리학 책을 가지고 운동영양학이랑 제대로 가르쳐 줘봤어요. 시간을 좀 더 할애해가지고. 어차피 걔네들 탄단지만 일단 해서 뭐 로딩, 글리코겐 로딩부터 해가지고 또 포도당이 쓰여지면 지질이 쓰인다, 순서 뭐 이런 걸 알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생각보다. 꼼꼼히 잘 듣고 질문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감독님도 쟤네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할 줄 몰랐다. 그리고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선배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학생들은 어머니라고 부르겠죠. 예전부터 봤으니까. 그럼 나오면서 어머니 피르부산 막 이러고 젖산 글리코겐요 맞죠?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뭘 잘못 먹으면 막 자기들끼리 타박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니까 엄청 내가 똑똑해 보였는가 봐. 어머니 최고 막 이러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퉁퉁퉁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은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기본적인 영양학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야 이게 말빨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그 한번 생애 주기에서 그 임산부의 어떤 부분들 먹거리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산부인과에 이제 검진을 하러 간 김에 그 선생님한테 사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게 있고 학생들이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물었어요. 그게 이제 식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 교과서 두 군데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저보고 이 부분은 당신이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은 모른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들도 영양 부분은 정말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알고 얘기를 하면 이 말에 힘이 확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좀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엄청 깔았죠. 자,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생애주기, 뭐 교재는 안 갖고 왔겠지만 이 교재 구성이 앞에 있는 이제 생애주기에 대한 주제가 10가지가 있고 그 뒤에 부록이라고 해서 이제 2020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요약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 수업 시간에 생애주기 때 영양소별로 각각의 특징에 대한 것들이 이 섭취 기준 책에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하진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안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탄수화물로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째 장이
다량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은 지질,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다. 이거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해서 단락단락 구분이 돼서 길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탄수화물을 하기 전에 읽어 오셔야 돼요. 이건 수업을 나갈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주는 자료에 프린트해서 영양 섭취 기준을 프린트해서 봐라 그러면 안 볼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요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읽어보고 이건 내가 알아. 그럼 이렇게 이건 아는 거예요. 이것도 뭐 단당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 이당류도 있단다. 이 정도는 알지. 그리고 뭐 소화효소로 분해될 수가 없고 뭐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잘 알기는 아는데 조금 더 알고 싶거나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체크마크를 하든지 별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섭취 기준에서 다량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에 대한 요약 중에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수업 시간에 그게 나오면 확 꽂혀요. 그러니까 예습 없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요 정도라도 이게 한 페이지 한 장 되는 게 가장 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에 대한 지식이 있나를 체크마크를 먼저 하고 내가 모른다고 이걸 공부해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보고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나왔으면 알 거잖아, 나는. 그럼 가서 이걸 다시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반적인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니까 생애 주기에 있는 뒤쪽에 있는 거를 영양할 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수업할 적에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대사부터 우리가 아까 한다고 얘기를 했죠, 뒤에. 에너지 대사는, 에너지 대사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게 한 세 가지 그림이 있는 것이 있고, 탄수화물, 지질, 또 아미노산 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탄수화물 대사가 60%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사하는 것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문제 풀이까지 하면은 한 2주에 걸쳐서 끝날 건데, 이걸 하면 지방이랑 단백질은 쉬워요. 탄수화물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 할 적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희 그 학원에서 그거 올려놓은 거 있죠, 생활. 그 부분을 가서 찾아보시면 돼. 그럼 거기가 더 꼼꼼히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에너지 대사는 요거 하기 전에 세포에 대한 생리를 먼저 간단히 요 프린트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프린트물에 우리가 이제 대사를 하려면 세포 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소기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 좀 잘 안 보이면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세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포막이라고 하는 큰 막 안쪽에 또 뭐 조면 소포체, 뭐 골지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포를 구성할 적에는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는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는 핵과 공간적으로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포질 속에 뭐 이런 것 미토콘드리아라든지 퍼옥시점, 리보솜, 골지체, 활면소포체, 조면세포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사들이 진행이 되고, 많이 했지만 리소좀이나 퍼옥시점은 생애 주기에 가서 영아기 때 한 번 정도 나올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고급 영양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질에 대한 것들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간단히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세포 구조에서 이름 밑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기능이 이중막인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거기에는 핵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포질과 소통이 가능하고, 외막은 소포체막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거는 어떤 기관일까?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중막인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는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서 물질이 드나들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 뭘까? 핵이지, 핵. 핵을 얘기하는 거죠. 핵을 얘기할 적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포의 외부 환경과 세포의 내부에 있는 수용성 액체, 그러니까 이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 공간이 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수용체니까, 수용성이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얇은 층이 있다고 하더라. 이건 뭘까요? 세포에서. 봐봐. 세포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세포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이게 뭐예요? 세포막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막이 그렇게 요거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기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그냥 쓱 읽어도 괜찮아. 몰라도 돼.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세포 또는 그 구조물과 그 외부 환경 사이를 구분해주는 물리적인 장벽이다. 맞죠? 세포하고 바깥을. 두 번째, 대사와 성장에 필요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운반 수송한다. 그러니까 세포막은 세포가 인지를 해서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하고 나갈 것을 나가게 하지 아무거나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 선택적으로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 세포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이나 신경 흥분과 같은 정보들이 외부에 와서 세포막에다 자극을 하면 그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제 예를 들면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세포막의 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당지질,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 중에 당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포 자체의 눈처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냐를 판단해서 그것들을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혹은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세포막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들이 그 세포막에서 화학적인 작용도 한다. 그리고 수용체라는 것이 세포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자극을 하면 그 신호를 안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하더라.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것들의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포막은 우리가 이제 지질을 할 때 좀 깊이 있게 할 건데 지금과 같은 것들로 봤을 적에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보면은 구성 성분은 사실은 이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중층이다. 당지질이라는 것이 있더라. 당단백질도 있더라. 이런 것들이 세포막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층은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이 이제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당지질은 지질과 당이 합쳐져 있는 어떤 물질이고, 또 그 다음에 당과 단백질이 붙어진 것은 당단백질인데 그 작은 세포막에 이런 물질들이 다 있으면서 안테나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것들이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포막이고 하는 일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장벽을 한다, 구조의 안전성을 준다, 세포를 인식한다, 면역 반응을 한다. 들어올 놈과 못 들어올 놈을 가능한다. 이것이 이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핵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세포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건 세포질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포질은 안팎을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안쪽은 핵, 바깥쪽은 세포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거는 알 텐데, 대사산물의 어떤 화학적인 에너지를 ATP로 전환시키는 기관이에요. 뭘까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나중에 여러 번 나오겠지만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봤을 때 막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바깥 그 호두처럼 딱딱한 막이 있고 안쪽에 얇은 막처럼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수영장처럼 물이 있는 여기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기질이라고 말해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영양학 속에는 외막, 내막,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돼. 대사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 공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 쪽에 리보솜이 박혀있는 과립형 외형을 가지면,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그림을 볼게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런 점들이 땡땡땡 과립이 붙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건 이름이 뭘까? 붙어 있는 거. 조면소포체일 거고,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것은 활면소포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 세포질 쪽 표면에 리보솜이 박혀있는 과립형 외형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없고 매끈한 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관 형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활면소포체라고 아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백질 합성할 때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RNA가 있고 단백질로 구성된 밀집형 과립이 돼. 과립. 여기 리보솜이 박혀있는 과립형이라고 했죠.
고정형과 자유형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리보솜이라 그래.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미리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사를 쭉 하다 보면 탄수화물은 분해를 하죠. 전분을 먹고 아밀라제 이런 걸로 막 분해를 해. 그러면 얘가 분해가 되고 또 포도당이 막 합성을 해서 우리 몸에서는 글리코겐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분해도 배우고 합성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질도 우리 몸은 포도당도 전환시켜서 지질을 합성할 수 있고 먹은 지질도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도 합성을 배우고 또 분해도 배울 거예요. 그 들어보면 다 알아.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근데 단백질은 분해만 좀 배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합성은 이러한 핵 속에서 유전자라는 DNA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되기 때문에 약간 영양에서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단백질은 주로 분해 혹은 전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 구조에서 보면은 그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핵이지만 거기에서 받은 명령을 통해서 단백질이 진짜로 합성되는 곳은 리보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보솜을 앞으로 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가 땡땡땡땡 조면 소포체에 붙어 있잖아요. 요것이 리보솜이에요. 작은 동그라미 점들. 근데 지금은 여기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가야 되겠구나 설명을 하려면. 여기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은 것들도 있고 공간에 이렇게 리보솜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유리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유리형이라고 하고 저거는 그냥 이제 붙어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속이 빈 낭이 휘어진 채 서로 겹쳐져 있고 소포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안 한 것 중에 이 그림 찾기로 이 글대로 해서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봐요. 속이 빈 낭이 휘어진 채로 서로 겹쳐 쌓여진 형태이다. 소포로 둘러싸여져 있고 단백질의 변형과 포장을 하는 기관이다. 뭘 닮았어 이 중에? 골지체예요. 그래서 골지체인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합성이라는 것은 유전에 관련된 DNA가 핵 안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조면 소포체로 가서 리보솜에서 만들어요. 단백질을. 그리고 이것을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재가공하는 곳이 뭐다? 골지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단백질 합성할 때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리소좀은 구형의 저장 소포이고 강력한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리소좀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동그라미는 이거 자체가 그 세포 안에서 청소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밑에 리소좀보다는 작은 저장 소포로 긴 사슬 지방산과 독성이 있는 외부 분자를 분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독작용을 한다는 뜻이지 세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퍼옥시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키고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물과 산소를 무독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 있구나. 그러나 나중에 알코올 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꼼꼼히 보게 될 거고 단백질 대사를 할 때는 이거를 다 꼼꼼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울 때 세포 속에 얘가 어디 있었지, 어떤 모양이었지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이제 넘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에너지 대사는 여기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대사의 큰 줄기는 이제 포도당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 포도당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포도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까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포도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그 대사가 뭐냐면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해당 과정은 말을, 이거 한문이거든. 해당 과정이에요. 그럼 해당 과정은 뭘 말하는 걸까? 당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분해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는 건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먹은 것들이 전분이 막 이런 아밀라제에서 막 분해가 돼. 분해가 돼서 작은 포도당이 돼. 포도당이 몸에 들어와서는 포도당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얘가 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쪼개짐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말해.
어떻게 쪼개지느냐. 포도당이 탄소수가 몇 개입니까? 탄소수가 6개예요. 그래서 6탄당이라고 말을 해요. 포도당은 6탄당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포도당은 6탄당인데 얘를 해당 과정을 거쳐서 3개짜리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해당 과정이야.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3개의 이름이 뭐냐면 피루부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리코겐이 있었다. 그게 분해가 돼서 이제 포도당인데 뭐 인산화는 나중에 하고 포도당 인산이 되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탄소수가 3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TCA 회로를 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전자전달계를 통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 큰 기준이 에너지 대사의 개요인데 지금은 우리가 포도당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노는가 하면 글리세롤도 있어. 글리세롤은 우리가 어디서 보게 돼요? 지방을 할 적에 중성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중성지질, T지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글리세롤의 그 고향은 기본적으로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지방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쪽 어딘가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도 결국 이 길에 어딘가에서 유입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봤더니 아미노산은 또 여기 TCA 회로로 들어가는 아미노산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쯤에서 전부 다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를 무슨 영양소라 말해요? 열량 영양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가 포도당은 한 분자가 아니지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의 탄수화물은 1g이 분해되면 몇 킬로칼로리? 3? 포도당 1g. 지방, 그러니까 1g이 우리가 칼로리 얘기할 적에 포도당은 얼마예요? 4. 지방도 4. 9. 그 다음에 단백질 4. 4, 4, 9라고 얘기하는 그 칼로리가 이런 걸 거쳐서 나오는 숫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외웠지만 이렇게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탄수화물은 1g에 4kcal다. 그 다음에 지질은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설명, 지금 얘기하면 머리 터질 것 같아. 이미 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의 기본적인 것은 요 그림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이것도 포도당에서 출발을 했어.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머릿속에 큰 그림을 일단 그리라고. 포도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세틸코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TCA 회로를 돌았어요. 그리고 전자전달계로 갔어요. 이러면서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결국은 ATP를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글리코겐도 있어.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탄수화물의 형태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 공장으로 들어와야 에너지를 내게 돼 있어요. 또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누어질 텐데 이것도 결국은 이리로 오는 거예요. 지방산도 이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죠. 아미노산 이리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도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큰 줄기 안에 에너지 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돼. 거기에 나오는 물질들도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 큰 그림에 대한 것들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요 그림을 이렇게 네모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보면 요 바깥이 아까 우리가 배운 걸로 치면 세포막이야, 이게. 이 큰 네모가 세포막이고, 여기 작은 네모의 바깥쪽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이에요. 그리고 요 공간이, 요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내막이 안에 있는 요 막인데, 요 막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포를, 에너지 대사를 할 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만 알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박스로 되어져 있는 걸 보시면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영어로 나올 적엔 LY 이런 게 들어가면 분해야. 그 다음에 SYN 신테타제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합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해당 과정의 영어 이름인데 해당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건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로 쭉 내려가서 보면 크랩스 사이클, 이것이 TCA 회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TCA 회로는 크랩스 사이클,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걸 봤을 적에 어디서 일어나요? 장소.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요 그림에 따르면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봅시다. 이거는 5탄당 인산회로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5탄당 인산회로도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림에서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지방산의 신테시스, 요건 합성이라고 했죠. 지방산이 합성이 되는 것도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산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베타산화는 지방산이 분해되는 그 한 기전인데 요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전자전달계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일까? 이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디에 붙어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붙어 있구나 라는 거를 요 그림에서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만 그냥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해당 과정은 세포 안에 세포질에서 진행이 되고 이게 더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TCA 회로를 도는구나. TCA 회로 다음에 일어나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붙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에 지방만 또 따로 보면 지방의 합성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구나. 근데 지방산의 분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구획의 필요성을 이제 잠깐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 나가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던 어떤 물질이 들어와야만 이게 진행이 될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나가야만 합성이 될 거고, 또 얘가 들어와야 분해가 되겠죠. 바깥에 있던 것들이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가 생화학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들어올까 그 물질들이 이 안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막 나간다고 화살표가 막 되는데 어떻게 나갈까. 그때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2%?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대사로 넘어갈게요. 자, 탄수화물 대사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봐 넘기기가 매우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배워야 해요. 탄수화물 대사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사인데,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주된 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가장 최종 분해 산물이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뭘까요? 먹는 거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 나서 하는 것, 그 다음부터는 대사예요. 해당 과정,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어떤 대사를 할까?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이는 어떻게 생성이 될까? 그렇게 생성된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분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은 포도당이 없을 때 포도당을 만들 줄 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포도당은? 그리고 이제 TCA 회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야 최종적으로 이제 ATP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전자전달계는 어떻게 생긴 걸까? 그리고 5탄당 인산 경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TCA 회로와 해당 과정과 조금 우회 도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떨 때 이 대사가 진행이 될까? 그리고 이제 이건 합성이에요. 포도당이 합성이 돼서 우리 몸의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데, 어떻게 저장이 되며 또 내가 포도당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동원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 포도당 대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코리회로, 알라닌 회로입니다. 많죠. 그래서 오늘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면 여기 사이사이로 지방 대사가 유입이 되고, 그다음 아미노산 대사가 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를 꼼꼼히 해놓으면 그 다음은 너무 쉬워. 꼼꼼히 하긴 좀 많죠? 그렇죠?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그림인데, 아까 설명했듯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포도당이에요. 그지? 요거는 이제 계열인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는가 하면은 먹은 것들 중에서
들어온 것이 소화관에서 잘 효소에서 분해된 그러한 포도당이 혈당으로 이제 혈액 속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간에도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다 그랬거든. 걔네들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 형태로 나오면 또 혈액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혈액이 높아지면 밥 먹고 나서 그럼 우리가 혈당이 훅 올라간다 그랬지. 그 걔네들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은 얘들이 어떤 조직으로 포도당이 다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세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포질 안에서 해당을 하거나 미토콘드리아를 넘어가서 TCA 회로를 돈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죠? 여기까지 여기 호흡 전자 전달계인데 전자 전달계까지 오게 되면서 ATP와 CO2, H2O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피루부산은 근육 같은 데서는 젖산을 만들기도 한다.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 포도당에서 출발한 대사의 기본적인 거고 공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먹은 것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혈액이다. 혈액에서 너무 혈당이 높아지면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이 나오잖아. 그 인슐린이 뭘 하는가 하면 여기에 많아진 포도당을 어떻든지 조직으로 넣어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통으로 맞추기 위해서. 넣은 다음에는 이런 대사들이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략. 여기 이름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 그림이 머리에 콱 박혀 있어야 돼요. 흐름 자체가.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고 2월달 되면 저절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해만 하면 돼, 제 이야기를. 그래서 포도당에서 출발해서 이거 스몰 a까지 해서 쭉 나와서 피루부산까지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해당 과정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단원이 돼서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 아세틸코에가 들어와서 TCA 회로를 도는 이 과정을 우리는 TCA 회로라고 할 거고, 전자 전달계를 우리는 별도로 하고, 그리고 피루부산에 의해서 역으로 해당 과정을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당신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생은 이렇게 해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안 되고 이렇게 우회하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포도당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장되는 글리코겐, 저장된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이 되거나 에너지를 만드는 길로 가거나를 우리가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과정 줄기에서 포도당의 6번 탄소 자리에 인이 붙어 있는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이 이 길로 가지 않고 리보스라는 물질을 만드는 길로 가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5탄당 인상 경로라고 할 거다. 5탄당 인상 경로는 왜 일어날까에 대한 걸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물질이 대표적인 게 나와 있어요. 리보스가 필요하거나 NADPH가 필요하다면 포도당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체지방의 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도 글리세롤 나오고 여기서 만들어서 얘네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 중성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젖산도 피루부산에서 발효를 하면 젖산이 되고, 피루부산에서 이제 탈탄산이 되어서 발효가 되면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그림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그걸 배울 때마다 연결시켜서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림을 스스로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화학 가르치는 선생님 방에 가잖아요, 연구실에. 그러면 그 선생님들 방에는 항상 벽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했던 이거를 매우 복잡하게 더 많이 해서 벽에 크게 붙어 있어요. 그 중심은 뭐냐면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예요. 거기에서 뻗어나간 많은 대사들을 그 선생님들 방 벽에 가면 항상 붙어 있어.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간단히 혹은 또 깊을 수도 있게 이제 그렇게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포도당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요 부분인데, 그러면 방금 봤던 요 그림에서 저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림은 저 포도당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네 가지예요. 식사로 섭취한 전분 중에 글루코즈를 통해서 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혈당으로 되는가 하면 당질을 먹고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기관에서 흡수가 되면 혈당이 되는 것들의 먹은 전분들의 이야기이고,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즈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나 보면은 다른 당으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당류, 대표적인 단당류가 3총사가 있어. 뭐가 있을까? 일단 포도당, 갈락토즈, 과당. 이 세 개가 모두 다 육탄당이에요. 포도당도. 육탄당의 뜻이 뭐라 그랬지? 탄소가 6개짜리인 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피루부산은 어떤 당일까? 3탄당이 되는 거지. 6개를 쪼개는 최종 물질이 우리가 피루부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3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락토즈, 포도당, 과당 얘들은 모두 다 육탄당이다 라고 보는데, 우리 몸에서 요긴하게 에너지로 쓰는 거는 오로지 포도당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지요? 그럼 과일에는 뭐가 있어? 과당이 있어. 그럼 과당은 우리 몸에서 안 쓰니까 배설이 되는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그리고 갈락토즈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갈락토즈는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우유를 먹으면 락토즈, 이당류 형태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하나는 글루코즈, 하나는 갈락토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갈락토즈. 우리가 갈락토즈만 이렇게 먹지는 못해. 우유를 먹으면 분해되면서 갈락토즈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갈락토즈는 어디서 쓸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얘도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단당류로부터 글루코즈가 되는 것은 갈락토즈와 과당이 전환이 되어서 포도당이 되면서 아까 그 포도당 자리에 딱 가서 배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했던 갈락토즈와 과당은 다 탄수화물 식구들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들로부터도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당신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젖산이에요. 젖산. 젖산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산이 포도당이 되는 그것은 당신생이라고 우리가 말해.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구가 아닌 것이 포도당이 되고자 한다? 그럼 우리는 그건 당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글리세롤. 글리세롤도 그 복잡한 그 대사 속으로 들어오면 거꾸로 올라가서 포도당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당을 공급받는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포도당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겨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우리가 할 것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고,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되고, 아세틸코에가 TC 회로를 돌고 전자 전달가 되는 이 네 가지 대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해당 과정에 대한 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과정 봅시다. 일단 교재에서 해당 과정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까 그림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진행이 됐어요? 세포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세포질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대사다. 요런 것들이 아까 했던 그 5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해당 과정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맞죠? 그래서 요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와볼 거예요. 아까 봤던 그림인데 요걸 보면서 옆에 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해당 과정은 뭐냐? 이 장소는 포도당이 이제 이로 들어가는 장소에서 요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더라 라는 것까지 했고, 포도당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쭉쭉쭉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는 아직 에너지 출납을 하지 않았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걸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할 거다. 또 해당 과정이 가지는 다른 의미는 뭐냐? 지방과 단백질 합성의 중간 물질들이 여기에 있더라. 보시면 여기 보면은 트리오스 이산, 이건 3탄당의 어떤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걔가 글리세롤 인산이 돼서 지방을 합성하기도 해. 그리고 아세틸코에가 이렇게 넘어가서 지방 합성하는데 얘네 둘이가 합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방 합성하는 중간 물질이 해당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단백질 합성, 또 여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다 아미노산이 될 수가 있죠.
이 해당 과정에 있는 물질들은 나중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당 과정은 여기에서 이리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5탄당의 중간 대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거쳐야만 5탄당 이산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리코겐이 되는 중간 과정이기도 하다. 해당 과정은. 그리고 TCA 회로로 들어가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간 과정이기도 하다. 맞죠? 그리고 당신생을 거꾸로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과정이다. 맞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너무 많은 대사들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 하나만 딱 했다고 내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가지를 쳐서 내가 다른 대사로 갈 수 있는 물질이 요거구나. 들어오는 게 또 여기에 있구나.까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해당 과정을 계속 봐야 돼. 끝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해당 과정의 큰 윤곽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의 출납에 대한 간단한 그림이에요. 미리 볼 텐데, 글루코즈가 10단계를 거쳐야 피로부산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10단계 각각은 좀 이따 볼 거지만 특이한 거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루코즈가 피로부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뜻이야. 혈당으로 있지 않고 당을 분해해서 내가 ATP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이 해당 과정이에요. 근데 정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돼? ATP가 쓰여져요. 난 만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갖고 와서 내가 쓰게 되는 그게 요 윗단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 건데 첫 번째에서 내가 2개 정도는 써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투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많은 에너지들이 이제 꼭 맞지는 않지만 2개가 들어가고 4개가 나왔어. 그럼 손해났어요. 이익이에요. 이익이 났지. 그러니까 4개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투자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한 에너지 그 이상을 회수하는 단계가 아래쪽이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탄소수가 몇 개가 유지대가 되면서 진행이 될까요? 6개지. 글루코즈가 6개라 그랬잖아. 6탄당이 계속해서 여기에 이것이 됐다가 이것이 됐다가 이것이 되는 것까지는 계속 6개짜리예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서 얘가 둘로 쪼개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대사가 2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1개가 분해되면 피루부산 몇 개가 된다? 포도당 1개가 분해가 되면 피루부산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해당 과정의 큰 그 기준이다. 기본적인 이제 그 대사의 흐름이다라는 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